반갑습니다. 우리는 70년대에 김문수와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지들입니다. 그동안에 그 김문수 또 그다음에 설란영 부부가 계속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한 말씀씩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순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쪽 끝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기는 원풍모방 조직부장 이필남 동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똥물 사건으로 유명했던 동일방직 이총각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려피어 지부장님 남상은 지부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제 옆에가 바로 김문수와 같은 사업장에 있었던 부지부장 박육남 동지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끝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기는 청계피복 전태일 열사 동지인 임현재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해어망 임미령 지부장입니다. 다음에는 컨트롤 데이터의 동지 이태희 동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데이터 지부장 한명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이고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빛의 혁명 시민본부의 수석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정 국회의원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분신하신 해가 19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여가 지난 올해 4월 내란을 옹호하고 노동을 폄훼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서온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자리에서 전태일 열사는 혁명가가 아니다며 전태일 열사는 모욕하는 발언을 토해냈습니다. 변절한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전태일 열사를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를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는 더 세게 노조법 2~3조가 이헌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조를 악마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70년대 과거에 노동운동가 김문수와 함께 노동운동에 싹을 틔웠던 분들이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결별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소년공 출신 이재명 후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는 것을 천명하며 지지를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4.19, 5.18, 87년 6월, 2016년 촛불 그리고 지난 겨울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언제나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열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읽어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지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각 현장에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잠깐 일로 나와서 여기서 하세요. 간단하게. 저는 원풍모방 조직부장 이필남입니다. 근데 요즘에 김문수 계속 나와서 거짓말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변절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변절하는 건 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절자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먼 길에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이번 투표는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고, 이재명을
그냥 잘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1978년도 똥물 바가지를 백두 대낮에 뒤집어 쓰고 124명이 해고된 동일방직 노동자 이총각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울부짖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똥은 먹고 살지 않았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숱한 고통과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김문수가 나왔다는, 그 잘난 그 윤석열이가 나왔다는 서울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요즘 변절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노동운동도 다 한 것이냐 이래저래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왜 저렇게 변절이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정말 동지들을 꼭 그렇게 팔아서 그 자본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제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고려벽 노동자 지부장했던 남상원입니다. 김문수의 이중성, 노동자를 이용하는 사기성 얘기는 하도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어제 오늘에 있었던 현실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그 전에 김문수와 지금 김문수의 다르지 않은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주 줄여서 중대재해법이 악법이라고 당선되면은 철폐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것을 악법으로 치고 노동자의 목숨, 노동자의 몸뚱이를 담보로 하는 기업 육성 방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소위 노동운동을 했다는 자로서 또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 사람을 위한 기업이지 사람을 희생하면서 육성해야 될 기업은 아닌 거죠. 부득이 중소기업의 능력 때문에 그 부담이 된다면 그 부분은 국가가 보조 또는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노동자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 부담을 줄이고 그 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그 법이 악법이라고 철폐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노동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주장하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소위 그 대통령이 되어서는 노동자는 다 죽고 기업은 살지 모를지언정 노동자는 다 죽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김문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노동자의 우호적이고 사회 발전, 공동 발전의 그 이미지가 있는 그런 후보로 생각해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일 그렇고 노동조합 김문수 위원장, 저는 이제 부위원장 했습니다. 김문수 씨가 사회 초년생, 사회에 처음 한일도로구에 76년도 봄에 입사하고 저는 76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노조 활동 할 때 민주노조 운동을 해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느끼기 시작했던 부분이 뭐냐면, 민주노조가 국가 폭력에, 국가 탄압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80년 초 김문수 씨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의해서 탄압을 할 때 김문수 씨는 도망 다녔습니다. 2번이나 봄하고 겨울에. 근데 그 은신처가 우리 조합원들 집에서 숨어 다니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었지요. 그러나 노동조합 임원들은 김문수 어디 있느냐? 노동조합 임원들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번은 남영동 대공분실, 간첩들 때려잡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싸대기 맞으면서 김문수 어디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노조 말살할 때 정화조치로 인해 가지고 삼천교육대 민주노조 운동가들을 집어넣을 때, 그때도 김문수 씨는 조합원들 집에 숨어서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노총에 삼천교육대 안 가기 위해서 조합장직 사직서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육군본부 지하에서 20여일간 갖은 군대 야전 침대로 깨부셔가지고 군인들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해라,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김문수 노조 위원장은 군사정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가슴이, 몸과 마음은 아파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청년 시절 결혼하기 전에 민주노조 운동 한일도로구에 들어와서 조합장으로서 그런 행보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합원들을 이용하고 조합원들이 탄압받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고생 많이 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사회 초년생 했던 김문수 씨가 그런 식의 노동조합을 조합장으로서의 그 행태를 봤는데,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민주노조 운동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민주노동조합 활동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노동조합이 어려울 때는 은실하고 도망갔듯이
그 역시 노동자들 노동조합 배신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배신에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그거 내란 이런 정당이 가가지고 윤석열이 꼬멍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한다고 지금 나불거리고 있어요. 대통령 할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은 청년부터 변절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해왔던 사람이 우리 자유 민주국가 대한민국 지키겠습니까? 저는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팔아먹고 국민도 팔아먹고 이러한 극우 내란 정당의 후보가 지금 돼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10대부터 지켜봤습니다. 한일도르코 노동조합 활동에서 조합장의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판박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뽑지 말아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이거 만드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데이터 노동조합 철수 당시에 노동조합 대표였습니다. 한명희입니다. 오늘 와서도 또 까면 깔수록 이상한 이게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와서도 깜짝 놀란 게 1996년 12월에 노동학법 통과를 한나라당 중심으로 할 때 김문수 씨가 1번으로 서명을 했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96년 12월 마지막 날은 노동학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그 악법의 내용 중에 근로자 파견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주 핵심 의제였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그때 이후로 1996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도 못 받는 임금도 못 받는 형편없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첫 번째로 서명한 자가 김문수라는 사실, 그걸 다시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금속연맹 출신이기 때문에 김문수 씨 한일도르코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설랑영 씨하고 결혼했을 때 심각했어요. 그때 한참 서울대 나온 놈들이 운동권에서 주름 잡으면서 노동자 출신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처럼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노동자 출신 설란영 씨를 결혼하면서 하루는 제가 대학서점이라는 곳에 봉천사를 갔는데 설란영 씨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본 척만 척하고 동아일보를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더니 책꽂이에 이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해? 나 왔는데. 그랬더니 나 할 일 많어. 동아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한겨레신문 사설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문수 씨는 그때 설랑영 씨가 갖다 준 밥을 서점에 쪽방 안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야! 노동자 출신하고 결혼했으면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1980년 5월에 금속연맹이 민주화투쟁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산별노조 민주화운동할 때 김문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박육남 씨가 부위원장이 노조 간부 잡아먹는 김병영은 드라큘라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대의원대회를 장악할 때 김문수는 없었고요. 그때 80년 5월 16, 17, 18, 16일 날 한국노총에서 온갖 민주노조들이 전부 모여서 3박 4일 투쟁할 때도 김문수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없었던 김문수. 근데 요새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설란영 씨가 여성노동자회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단순 참여 잠깐 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왜곡입니다. 저하고 우리 최순영 동지하고 또 다른 몇몇 사업장의 YH 김경수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본인이 만들었다. 그리고 보육운동 자기들이 시작했다. 이건 생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 부부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연설하고 다니는 거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정치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또 폭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희가 절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가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같이 변절에 변절을 일삼고 거짓말을 한없이 늘어놓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일 열사와 함께 바보회를 삼동회로 바꾸면서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임현재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마침내 산하에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아유, 근로기준법이 왜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어려워, 이런 넋두리와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께 그 말을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사망하고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아주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그 장기표 또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그 빈소를 찾아왔었고, 빈소에 오는 학생들에게 어머니는 그 실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기를 했었고, 그들이 또 노동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씨도 아마 좀 드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은 변절자 김문수를 내 동지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가슴에 정말 노동자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절자가 전태일을 팔아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태일을 팔아다가 자기의 그 값싼 스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동지, 그런 얍삽한 술책 쓰지 말고 정직하게 올바로 뭐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9년도 YH 노동조합 지부장 최순영이고 지금 현재 70년대 민주노조운동 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깃발을 일으켜 세우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참담한 순간을 목격했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으로 민주주의 심장을 짓밟으려고 했을 때 시민들은 주저없이 국회를 달려가 밤을 지새웠다.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엄동설한을 견디며 넉 달 동안 꼬박 밤을 지새운 우리의 함성은 불의의 권력을 압도했고 마침내 25년 4월 4일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다. 벅찬 감격 속에 터져나온 한호의 눈물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바로 그 승리의 주역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과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거둬 얹어진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목숨을 헛되이 말라며 1970년대 자신을 불사르며 절규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 심장을 울리고 있다. 1970년대 우리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계처럼 일해왔다. 둥이 굽을 정도로 웅크린 채 먼지 자욱한 공장에서 밤샘을 밥 먹듯이 하며 이 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은 우리들의 편이 아니었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짓밟고 수많은 동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하지만 우리는 독재와 자본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깨우치고 단결하여 민주노동조합 활동을 스스로 권익을 지켜왔다. 굴욕적인 해유와 음흉한 매수에 유혹도 뿌리치고 자주성과 투쟁성을 굳건히 이어왔다. 1980년도 군부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해고와 투옥, 삼重교육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투쟁하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주장하였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87년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역사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왔다. 그 결과로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강물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때 우리와 함께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던 김문수 후보는 과거의 모습은 간대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변절했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를 외면하고 불합리한 노동정책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대안도 없이 대통령 놀이에 몰입되어 있다. 변절과 분열의 상징이 된 그에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진보의 역사를 수호하고자 한다.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소년 노동자 출신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회 대개혁의 길을 걸을 것이다.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비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주주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에 드립니다.